네, 온라인 학습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이 작년 한 해에요. 정말 너무나도 달라진 그 수업 풍경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 10분 중에 7분이 우리 아이들의 그 달라져가는 수면 패턴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필근 씨. 네. 막상 이제 또 학교 갈 때가 돼갖고 학교를 가서도 막 졸립고. 맞아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침에 막 엄마가 등짝 때리면서 막 일어나, 막 지금 몇 시인데 막 정신 차려 빨리 준비하래 막면서. 맞아요. 네, 막 학교 가서 졸리고 막 물론 제 경험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밥을 차려야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밥 냄새가 나야 그 일어나. 그렇죠.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네, 어쨌든 좋은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손은지 선생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어떤 수면 패턴 때문에 참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 걱정 많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수다학에서 그동안 마르고 닳도록 강조한 얘기가 있었죠. 학교 시간표대로 맞춰 생활해라. 네. 이 솔루션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걱정이기도 하죠. 아, 그러네요. 꼭 잠뿐만 아니라도요. 우리가 흔히 자기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관리. 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그리고 시간 맞춰서 예습, 복습하는 거, 네. 또 주말에도 너무 늦잠은 안 되고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날에도 우리가 등교한다, 매일 등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생활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학습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 자, 오늘도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종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종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모셨는데요. 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약간 좀 이렇게 감이 잡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 그 박종하 작가님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거의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또 우리 시청하시는 어머님들께서 막 빨리 불러달라고 막 여러 같은 그런 성원을 또 보내주셔서 부르신 겁니까? 암요? 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야. 네. 뭐 망설일 거 뭐 있겠습니까?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과연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 오늘의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요. 야.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창의력 하면 바로 우리 박종하 작가님이다. 네, 예.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알아봤던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이것과는 약간 구별해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쵸. 변화의 시기에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창의력이 이 수학과는 어떤 상관이 있냐? 오.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네. 창의력이 높지 않은 아이들은 수학을 외울 게 많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외울 게 많은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예를 들어 뭐 삼각형의 뭐 세각의 합은 뭐 180도고 아, 그래요? 사각형을 합치면 뭐 360도고 뭐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맞아요. 어. 필근 씨처럼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 그렇게 외웠던 제자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무작정 외우기만 하니까는 그거를 딱 잊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 시험지를 보고 머리가 새하얘져서 어. 눈물만 하염없이 아하. 흘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 이게 왜 나중 가면 선생님들이 뭐 이제 응용 문제라던가 막 무슨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고 있으면 풀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렇죠. 맞아요. 수학학습에서 이런 암기해야지, 공식을 다 외워버려야지 이런 경직된 사고를 깨트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창의력인 것이에요. 아, 중요한 거구나.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저희가 계속 온라인 학습을 좀 강조하는 것이 아무래도 집에서 그냥 온라인 학습만 하다 보면 창의력을 키우는 것도 그만큼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고 선생님 시야에서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별거 안 하면서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어머니들, 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네. 야, 너 이거 공부해. 너 아하. 문제 갖다 주면서 이거 풀어야지 창의력 올라간대. 이거 풀어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성을 줄이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아하.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더 많이 알면 더 잘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주입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냥 그런 주입이 아니라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우리 박종아 작가님께 과연 온라인 학습 시대의 창의력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가 아주 좋은 말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의력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사람들은 가우스를 뽑습니다. 가우스의 일화 중 유명한 것이 10살 때 선생님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쭉 더해서 100까지 모두 더하라고 했는데 어린 가우스가 바로 손을 딱 들고 답을 얘기했다는 거죠. 가우스는 1 더하기 100, 2 더하기 99, 3 더하기 98 이렇게 쭉 더해서 50 더하기 51 처음과 끝을 더하면 101이 50개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101 곱하기 50은 5050이라는 답을 냈다고 합니다. 가우스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계산했을 겁니다. 1 더하기 2를 계산하고 더하기 3을 계산하고 더하기 4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속 했겠죠. 반면 가우스는 선생님이 시키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힘을 가진 아이가 되는 법, 지금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모방을 시작하라. 무엇인가를 잘 배우는 방법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를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잘 보면서 따라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2 곱하기 15와 같은 두 자릿수 곱셈을 세로셈으로 배울 때 12와 15의 1의 자리, 10의 자리를 맞춰서 세로로 쓸 겁니다. 그런 다음 12와 5를 곱하고 12와 1을 곱한 것을 각각 써서 계산적으로 180이라는 답을 얻게 되겠죠. 이렇게 세로셈으로 곱셈 계산을 하면서 똑같은 숫자지만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걸 그대로 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수법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거죠. 즉, 선생님을 모방하면서 개념과 원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곱셈을 반드시 이렇게 세로셈으로만 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12 곱하기 15를 계산할 때 12를 10과 2로 나눠서 각각 15를 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 곱하기 15는 150이고 2 곱하기 15는 30이니까 150 더하기 30, 180을 얻는 거죠. 간단하게 암산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셈 하나 하려고 종이하고 연필을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자신이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창의력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수학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 그만큼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고 각각 알고 있던 것들이 연결되면서 그 내용을 훨씬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새로운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하기. 저희 아이들과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9개의 점을 연필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해 보라. 이 문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창의력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4개의 직선을 연결하라 그러면 9개의 점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없는데 사람들은 9개의 점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틀에 갇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개의 점을 벗어났을 때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틀을 깬다 이런 은유법하고도 잘 맞아서 이 문제가 가장 유명한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저희는 이렇게 직선 3개로 연결했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가져왔더라고요. 4개로 연결하라는 문제를 3개로 연결했으니까 굉장히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 있었습니다. 막 축제 분위기였죠.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수학에서의 점이라는 건 말이야. 위치는 존재하지만 크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점을 비스듬하게 지나는 직선 이런 건 없는 거야.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평행하게밖에 그릴 수가 없지. 저희 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순종적인데요. 제 얘기를 딱 듣더니 아 그래? 수학이 점이란 게 그런 거야? 이렇게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은 갑자기 팔짱을 딱 끼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꼭 수학의 필요는 없잖아? 막 이렇게요. 제가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실제로 뭐 점 찍고 선 연결하는 퍼즐 문제인데 그 점이 꼭 수학의 정의를 따르는 점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가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새롭고 다양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한 답을 맞춰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질문도 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뭐 이렇게 하면 답을 딱 맞추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답 하나를 딱 생각하고 그거 맞춰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은 실제로 질문이라 보기가 아니라 어쩌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이 중요해진 온라인 학습 시대에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창의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희가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따라해서 익히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이걸 또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것에 일단 거부감이 없어요. 항상. 네. 더 많이 그냥 시도하고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네. 마음을 열어서 뭔가 더 많이 해서 잘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문제 같은 거 있으면요. 네. 똑같은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그만큼 그 문제에 관련된 것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알았구나. 다음. 너 이거 알았구나. 다음. 이렇게 계속 선행하는 것보다는 네네.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 이런 걸 유도해 주시는 게 정말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방금 강연에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창의력을 높이는 질문?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요즘 일주일에 3번 정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아이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요. 오. 이 창의력이 높은 친구들은요. 마치 제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어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펼치거든요. 아.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이 창의력 높이는 질문 던지고 그리고 답변 받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했던 것을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네네. 수학 시간에 이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얘들아, 네모난 초코빵과 동그란 초코빵을 하나씩 먹었을 때 네. 누가 더 많이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필근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더 먹었을 예, 예. 겁니다. 아마 제가 더 먹었을 어떤 거예요. 모양의 초코빵을 먹은 친구가 더 많이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 근데 사실은요, 이거 네네. 부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거나 그쵸. 또는 뭐 무게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수 있어요. 오. 그리고 또 저학년은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아이가 학교에서 각도의 개념을 공부하고 왔다. 네. 이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분명 360도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대체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종이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각형 네 기퉁이의 각을 각각 다른 색깔로 칠하는 거죠. 빨, 주, 노, 초 이런 식으로. 아.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자릅니다. 잘라서 그 각끼리 가운데 모이도록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른 색깔의 각들이 모이면서 그게 360도가 되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아하. 창의력이 높은 학생들은요, 이렇게 수학 개념이나 공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즐기면서 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더 빨리 확 됐어요. 되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이 저학년 얘기가 나온 김에 저학년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너튜브 네. 그런 거 너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수학 퍼즐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네네. 두 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문제 하나 풀어봐 보시죠. 네. 문제요. 네. 문제만 보면 자꾸 자. 식은땀이 나서 이거. 막 대충 나누다 보면은 뭐 4개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3등분. 근데 이거는 3등분밖에 안 하겠는데.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3등분이 쉽게 된다. 네. 이것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 4등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 3등분을 한 다음에 4등분을 합니다. 그걸요? 3등분을 한 다음에 4등분을 하면 전체가 12등분이 됐겠죠. 네네. 12등분 된 것을 3개씩 묶으면 오. 4등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쉽네. 야. 야, 우리가 4, 3, 12는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생각을 못했다.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 곱하기 4는 4 곱하기 3이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시는 거죠. 아하. 이런 문제를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이거 특별히 뭐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뭐 하다 보면은 아이가 좀 쉽게 풀 수 있게 유도도 좀 해주시면 우와 나 이거 풀었어.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또 없어요? 또 풀래요? 뭐 이렇게 되면은 자꾸 하다 보면서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면 저학년들은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와 재밌다 이럴 수 있는데 고학년이 되면 벌써부터 자, 아빠랑 저기 수학 퍼즐 할까 이랬을 때 싫어. 안 해. 아빠는 막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막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고학년 친구들은 정답 자체를 맞히는데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는 네네. 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요. 반지름이 7cm인 원의 넓이를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 보통 애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네. 그러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3.14. 어. 얼마나 많이 외웠으면 7이라는 말만 나와도 답이 탁 튀어나올 정도. 아하. 하지만 그림에서처럼 원을 아주 작게 쪼개서 그거를 위아래로 번갈아서 붙이면 그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이때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요. 원의 둘레 길이의 절반과 같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거든요. 네네네네. 원의 넓이를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꿔서도 구해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렇겠네. 나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아, 네네네네. 또 있어요. 요거는 좀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없을 텐데요. 밧줄을 네. 원 모양으로 뱀 또아리 틀듯이 예. 이렇게 예, 예. 안에까지 감았다고 그래요. 생각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원의 한쪽 끝부터 중심까지 반만 딱 자르는 거예요. 네. 자, 잘라서 바깥쪽 거부터 펼쳐요. 길게 펼쳐서 쌓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가장 쌓이는 안쪽 거예요? 거까지 조금 쌓고 쌓다 보면은 그게 네. 삼각형 모양. 그렇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가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바뀐 거죠. 어. 그럼 원을 넓이는 구하는 공식을 몰라도 어. 삼각형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창의력이 막 쑥쑥쑥쑥 자라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창의력이 올라가는 것보다 먼저 헷갈려. 너무 막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진짜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 요 질문도요? 네, 그렇죠.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선생님이. 예.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좀 다양하게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도 잘 모르면서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잘 잡히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배울 때 첫 번째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나를 확실하게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걸 확실하게 좀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더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18 곱하기 5 한번 계산해 보시죠, 직접. 18 곱하기 5. 90이죠.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맞추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야, 그거 바로 나오네요. 18 곱하기 5를 한다 그러면은 네네. 보통 사람들은 10에다가 5 곱하고 8에다가 5 곱해서 더하죠. 네네네. 근데 계산을 어떤 사람은요, 18 곱하기 5 하라 그러면은 18이 9 곱하기 2잖아요.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5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9 곱하기 10이 되죠. 그러면 90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도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요, 18 곱하기 5 하라 그러면 5가 2분의 10이죠, 분수로. 네네. 5가 2분의 10이니까 18 곱하기 5는 180을 반으로 나눈 90인 거예요. 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그만큼 내가 생각이 좀 넓어지고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오, 그러네요, 근데 그러네요. 조급한 마음에 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막 엄마나 선생님이 들이미는 것보다는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좀 한번 생각해보게 시간도 좀 주고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 곱하기 5를 10 곱하기 5, 8 곱하기 5 더하기도 잘 모르는 아이한테 야 이거 5를 반 나눠서 생각해보면 2분의 10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쵸, 강요하기 어렵죠, 시작하면은 아이가 오히려 나 이런 거 싫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 아주 뭐 그냥 쏙쏙 들어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온라인 학습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 능력, 창의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또 학부모님들에게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는 창의력을 키워주고 말 거야.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키워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그치거나 네네. 아니면 예상된 답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막 화를 내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칭찬하고 대화하려는 노력 해주시고요. 미술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네. 자신감이 없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누구야? 미술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네가 그린 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작품이야. 야. 아주 잘했어.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거든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이거거든요. 네, 이런 말이 미래의 피카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문제 하나 더 푼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풍 칭찬해 주시면 아이가 더 창의적인 생각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아이가 틀린 답을 얘기하면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뭐 바로 말하고 싶잖아요 엄마 그쵸,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질문해 보면서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너 아까 전에 그 답도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아 그냥 그거 아니고 다른 거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맞아요. 독특한 답변을 했을 때 네네. 그것에 대해서 야 원래 내가 기대하는 답이 아니잖아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 모범생보다 요즘에는 모험생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야, 명언이다. 모험생. 예, 모범생보다는 모험생.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막 통제하려고 하고 학생들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뭘 하고 싶어 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 뭔가 굉장히 기대해주고 뭔가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심어주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필근이에게 네. 아주 그 중요한 창의력. 창의력.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어떤 이야기요? 필근아. 네. 정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대륙을 발견한 세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그는 어떻게 세계 역사를 뒤흔든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유럽의 한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콜럼버스는 어려서부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는 항상 바다 저 멀리 사라지는 배를 보며 생각했지요. 저 바다 끝을 넘어가 반드시 새로운 항로를 찾아낼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너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온 상상을 포기하지 않고 미지의 바다를 항해한 끝에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며 새로운 항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발견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라며 콜럼버스를 시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콜럼버스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달걀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시오. 그러나 아무도 달걀을 세울 수 없었지요.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 한쪽 끝을 툭 깨트려 세웠어요. 달걀은 이런 식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가 편견을 깨고 창의력을 키워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그의 확신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었지요. 이렇듯 콜럼버스는 언제나 새로운 생각을 하고 편견 없이 도전해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콜럼버스처럼 창의력을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사실 그 창의력 하면 콜럼버스. 그죠. 예,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는 정말 들을 때마다 참 그러고 보면 진짜 참 기발한 양반이야.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일화죠. 예. 네네네. 정말 저희 개그맨들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예술계 분야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뭐 수학에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수학이라는 게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죠. 음. 근데 답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 답으로 가는 길이 딱 한 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다양한 길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 공부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학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듣고 싶은 대답, 정해진 대답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상상해보고 그렇게 창의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얘기 해주신 박종화 작가님, 손은지 선생님, 또 손필기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